자, 진정한 사람들이 스터디 오늘 10장, 11장, 12장 이게 5부죠. 네, 5부 이렇게 3장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10장, 11장, 12장을 이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10장 이전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로저스가 자신의 이론이나 이제 자신이 느꼈던 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했다면은 이제 오늘 이제 10장, 11장, 12장에서는 자신의 이론들을 어떻게 이제 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챕터입니다. 그래서 10장 먼저 인간인가 혹은 과학인가입니다. 먼저 이제 로저스는 자기가 이제 과학자이긴 앞서서 치료자, 이제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론자에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매번 이제 자기가 2년 전에 치료 과정을 접었을 때와 지금 2년 후에 치료 과정을 접었을 때가 이제 상당히 좀 다르고 그리고 매우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모습인 반면에 이제 과학자로서 자신은 이제 어떤 치료 요인이 결과를 좋게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주관적인 모습과 객관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10장은 그 고민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치료자인데 이제 뭐 치료자로서 경험은 이제 앞에서 1장부터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가 깊어질수록 좀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두려움 속에서 같이 관계를 가져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내담자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면서 통합하게 되고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깨닫는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과학자로서의 이제 자신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치료 과정을 과학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표의 현상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목표가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해야 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과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자신이 이제 과학자로서 섰을 때 이제 경험론자나 주관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질문들은 첫 번째 이제 아까 로저스가 얘기했던 뭐 두려움에 떤다는지 내담자들이 뭐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근거는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그래 뭐 그런 인식들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그러한 인식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인식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그 요인들이 무엇인데 그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로서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왜 과학자들은 그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건데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 토대로 결과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과 경험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지 과학자로서는 이제 의문이 드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경험론자로서의 질문인데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나 뭐 이런 잘 인식하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과학은 이제 인간을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인간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자로는 이제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이제 변화된 관점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과학도 어차피 인간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적이라는 걸 좀 봐야 되고 뭐 창조적인 국면도 있고 현실을 검토해야 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통합인데 마지막으로 로저스는 이제 이런 경험과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뭐 이 두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통합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로저스는 과학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대상은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심리치료를 통한 성격 변화인데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사용된 준거는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인데 이제 이 심리 치료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이제 어떤 과정이 이제 심리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검증하려고 했던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 예를 들면 치료 기간 동안 자아 개념이 이상적인 자아 개념과 이제 일치가 되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아가 좀 자기가 인식되고 내담적인 도움이 됐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는 이제 이렇게 치료 시점이 이제 처음에 치료를 안 했던 대기했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시점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추후 이제 또 다시 연구하는 이제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져 있고 집단도 이제 이중 설계해서 치료 집단과 통계 집단으로 나눠서 이제 치료 집단은 이제 처치가 들어가고 통계 집단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설계는 이제 시카고 대학 상담센터에 이제 내담자 29명과 16명의 치료자를 대상으로 했고 나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이제 분배를 했고 이제 측정하는 도구는 이제 Q 질문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질문지는 100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나는 복종적인 사람이다. 나는 나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신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 전후 후속 기간에 이제 각각 3번의 시기에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변인들은 이제 사용된 변인들은 자아 이상화, 자아, 기억된 자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자아 이제 지각된 자아는 이제 치료 기간보다 치료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치료 전 이제 자기가 원했던 자아와 그 다음에 치료 후에 본인의 자아를 측정했을 때 좀 서로 동일하게 돼서 내담자가 원하는 자아를 이제 좀 찾아가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질적 분석했을 때 내담자 역시 자기가 좀 변화한 것들을 느끼고 자아가 변했다고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로저스가 있었던 시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중 설계라는 것보다는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질적 연구했던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갔던 건데 이제 이중 설계를 통해서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로저스는 좀 되게 흥미로워하는 점이 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료 과정을 연구할 수 있어서 이제 역전이나 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리 치료 효과가 나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2장 내담자 중심 치료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연구적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 건데 이제 첫 장은 연구에 대한 자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담자 중심 이론은 로저스 이론은 되게 좀 친근하고 일반화된 이제 이론 중에 하나지만 근데 이 시기 때 로저스는 사실은 이제 그냥 그냥 학문?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하나의 가설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구적으로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좀 증명해야 될 필요성을 좀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 중심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자료 조사를 했는지 그래서 평가의 초점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해보고 치료와 자율적인 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서로 다른 기술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그리고 자아 개념 검사 도구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심리 치료를 통해 매일 이제 행동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치료적 관계 특징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연구를 좀 해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자신이 하는 연구가 이제 심리 치료 연구가 최종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로저스가 고민해 봤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정신분석 때 다른 여러 연구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모든 이제 이론들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장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부는 심리치료 연구 부분이라 드리잖아요. 사실은 좀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또 내용도 그런데 번역도 진짜 욕하고 싶다 진짜. 네. 그 전국에 계신 심리학과 교수님들 제자들한테 번역을 시키시더라도 그 박사급 제자한테 한번 좀 이렇게 좀 검토를 좀. 아니 이건 박사급 제자가 해도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아무튼 읽으면서 굉장히 힘든. 그래서 아무튼 발제는 상당히 좋았어요. 아 그래? 네.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강렬하게. 자, 그래서 우리 5부 먼저 10장부터 네, 우리 얘기 같이 해보죠. 10장.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 이제 과학자는 그 연구하는 이제 여기서 우리 보통 이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대상으로 놓고 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사람을 대상화시키는 게 이 굉장히 좀 이게 자연스러운 이런 흐름이었겠구나, 이 학문 자체도.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평가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우리가 좀 지양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대상화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한편의 책을 보면서 좀 그렇구나, 좀 놀랍다, 그렇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게 되게 뭐죠? 좀 이렇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각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학이라는 실체에 관해서 정의를 할 때 과학은 과학자도 대상이다라는. 그렇죠. 사실 쟁점이 이건데 네. 과학은 관찰하는 사람도 관찰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사실 과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 있으려면은 측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수 있듯이 과학을 하는 과학자도 사실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대상화되어야 하는 게 과학이다라는 실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게 저도 그게 되게 좀 신선하고 되게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저는 주관적인 사람이니까 과학자 이런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과학자도 만화 안 봤어 어렸을 때? 로봇만 보고 많이 나와 과학자. 그건 맞지. 악당들이잖아 걔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걔는 나쁜 애들.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 이게 이제 어차피 나도 지금 앞에 내담자를 이제 감정을 느끼는 하나의 이제 주관적인 이제 사람이고 나도 이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또 훈련 받을 때는 또 되게 객관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 호환이 안 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너무 가면은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놓치고, 객관적으로 너무 가면은 주관적인 이제 관계를 놓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물론 이 두 개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근데 차라리 하나의 관점만 유지를 하는 건 진짜 좀 어찌 보면 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쉬운데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담의 훈련을 하는 과정의 슈퍼비전 자체가 너무 이제 두 유기체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간접적으로라도 들어가서 직접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뭔가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또 너무 또 평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훈련을 받는 상담 수련생들도 상담자들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보다는 이것이 제3자의 눈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또한 내 모습이 어떻게 관찰될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상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오류에 좀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상담자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 전문가라 하면은 되게 객관적이고 그렇죠. 이제 주관적인 거 말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득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눈앞에 있는 건 주관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그 딜레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상담자라고 하면은 이제 주관적인 이제 관계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눈을 계속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순탄치 않죠.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사실은 혼자서 그걸 유지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보통 이제 집단을 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대상화시키는 걸 내가 묻혀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말해주죠. 그렇죠. 바로 말해주고 여기서는 왜 관계에 경서 너는 왜 나를 평가를 하냐 이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고 아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제 대상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빠져있거나 아니면 또 너무 자신의 어떤 그런 해결되지 못한 감정 속에만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실신잡에서 봤어요. 옛날에 좀 실수인데 아니 오늘 이화 선생님 오셨어요? 좀 이렇게 좀 같이 얼굴 좀 나만 또 2주 동안 우리끼리 하니까 여기 시선이 또 나를 향하네. 있었어? 아니, 안 계신 거예요? 주관적인 인간과 같이 하기 진짜 힘들어. 주관적인 인간. 아니 잠깐 이 얘기하기 전에 2주 동안 왜 안 나오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내가 2주 전에는 제가 아팠고 지난주에는 아이가 아팠고 애기 아빠의 어쩔 수 없는 자, 미래만 나야. 자, 알쓰신 자.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황모식이야 박사였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 자기가 나쁜 놈이네. 아니야. 박사잖아. 아니야. 자기 박사 왜 그러세요, 박사님? 그분이 어떤 논문인지는 얘기는 많이 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인간이 자연스럽게 객관적이게 되면은 감정적인 부분을 닫게 된대요. 그리고 감정적이게 되면은 객관적인 걸 닫게 된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내부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라서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담자니까 그렇죠. 연습해야지. 없는 회로 만들어야지. 그거 보면서 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단 선생님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적이면서도 감정적일 수는 없어요. 감정을 써야 할 때는 감정을 써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환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 모드가 잘 안 되니까 되게 그렇죠. 하나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 빠졌던 경험이 하나에 완전히 빠졌던 경험이 너무 싫어서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감정에서는 이제 감정적인 날 것들을 드러냈을 때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에 관해서 이제 드러냈다가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예 그런 걸 꺼버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 가지만 하게 된다거나 좀 전환이 안 돼서 오히려 전환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된 거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그거를 안 쓴다거나 많이 사용해서가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환이 빨리 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구조화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서로 관계가 생기면 감정이 생기는데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사실은 밖에서는 갈등이 생기면은 끝인 거잖아요. 누가 올 이유도 없고. 근데 상담 장면에서 갑자기 상담자가 막 싸우다가 근데 지금 어떠냐? 이렇게 하면 꼭 황당하잖아. 그래서 이 새끼 놀리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어제도 들었어 집단에서 내가 놀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구조화를 좀 해야 되는 점들이 이제 좀 강하게 좀. 왜냐면 너무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모르니까. 뭐야? 이거 지금 나 일부러 열받겠나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상담자가 논리나 이랬을 때 다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감정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놀리고 감정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편의 피드백에 따라서 그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쏟고 있는데 상담자가 갑자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객관화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게 화가 났던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했을 때 다시 상담자가 모드를 전환하거나 내담자의 모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고. 뒤에 개변이 짧았습니다. 뒤에 모드가 있으면 좋겠네요. 띡. 나 그런 생각해 나도. 바꾸고. 근데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그 모드를 전환시키는 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둘이 갈등하고 있을 때는 모드 전환이 쉽지가 않아요. 부부관계. 그렇지. 그 밀폐된 그 공간. 그 싸늘한 공기. 싸웠는데도 집에 같이 있어야 돼. 정말 그만큼 지운 게 없어. 차로 가. 넌 차로 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집단에서는 차에 자지 마라. 위험하다. 두 사람이 갈등을 하더라도 갈등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어떤 감정을 약하게 느끼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면 그 전환이 조금은 둘이만 있을 때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이제 제가 그냥 들었을 때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체면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느 한 측면으로는 체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드를 전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게 어느 측면으로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필요한 부분이지. 참, 그 체면 안 채는 친구 없어. 내가 친구 없어요. 뭐 얘기하려고 하셨어? 근데 저는 이 책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지금 과학자로서의 질문과 경험론자로서의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경험론이라는 게 이 과학에서 지향하는 증거주의를 말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 좀 제가 볼 때 이것도 번역의 문제가 아닐까. 제가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경험론이라고 하면은 엠피리시즘이라고 하거든요. 에비던스? 그렇지. 증거주의. 이게 이제 과학의 원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과연 이 번역을 제대로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바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On Becoming a Person을 구글에서 좀 찾아보시면 이 PDF가 있어요. PDF가 있어? 네. 어떻게? 우리 센터에 CSI가. 이런 거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저작권이 다 있을 거야. 이거? 이건 내가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231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번역 틀린 거죠? 네. 번역의 문제는 생각했죠. 익스피어런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엠피리시즘이 아닌 거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이 경험론이라는 게 이 과학에서 말하는 증거 중 이거는 과학자를 말하는 건데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치료자로서. 그렇지. 진짜. 뭐가 다르냐? 정말 이거.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험론자는 얘기한 주관적인 체험. 주땡땡 교수님한테 참 죄송하지만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진짜. 이걸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경험론자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학의 근본적인 어떤 경험론에서의 엠피리시즘, 증거 중심주의, 과학자 그게 말이 아니라 직접 치료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번역을 하자면 좀 실천가, 좀 임상가. 아마 철학적인 기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번역하는. 익스피어런셜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네, 이거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따라와 뭐 얘기하려고 했어. 뭘 뭐 얘기하려고 했어.
얘기하다 여기 231페이지. 아니 이거 좀 걸릴 것 같은데. 철학을 공부했어야 돼요. 익스피어런셜리즘이 있기는 하네요. 그냥 경험주의. 그래서 그렇게 번역. 그러면 경험주의자. 경험주의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론 애매하긴 하다. 한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험론은 엠피리시즘이고 이건 이제 실증주의라는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튼 네네. 읽어보면 느낌으로 경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느낌상으로 근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읽으시다가. 아 그렇죠. 헷갈리는데 이거 뭐지? 읽으면서 이게 달라야 되는데 과학자랑 제목이.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그런 들었어요. 이거를 번역의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예스14에 이 챕터 누가 번역한 거야? 나만 빨리. 예스14에 이 번역을 욕하는 댓글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짜증난다. 번역 때문에 왜 이따위로 번역했냐 이 책을 이렇게 내가 그 리뷰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쓴 건 아니죠? 아 네. 본인이 쓴 건 지금 본인이 아니 아이디가 달라요. 아이디어 뭐. 요즘 이거 몰라? 프로그램인데 뭐. 그런 얘기하면 위험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30페이지에 네. 그 체험 그 자체 안에서 치료의 본질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3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무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락이 있는데 네. 이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이 내담자에게 왜 무서운 결과가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 자기 감정을 인식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게 두려워서 왜 그 감정을 다 배제해버리고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나중에 치료 과정 속에서 자기 거화 만들 때 되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왜 힘들어질까, 뭐가 무서울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제 질문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왜 그 내던져버린 감정을 너거화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과정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내거화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좀. 그리고 왜 이게 무서운 결과라는 거지? 무서운 거는 엄청 힘든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속상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내가 아빠만큼은 안 돼야지,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아빠가 뭐 폭력적이었거나 뭐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가 아빠랑 똑같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진짜 아빠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아빠가 갖고 있는 모습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 자체가 되게 이제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방식으로만 계속 갔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아빠가 했던 방식들을 해가면서 그런 방식들에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본인이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은 여러 방식, 여러 관점에서 사실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왜 난을 일으킬까? 쓸데없이 어차피 실패하면 죽을 걸 아는데 왜 굳이 그걸 일으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굶어 죽는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야. 근데 난을 일으켜요. 그냥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무시당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내가 나도 한 사람이고 쟤랑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저 새끼 왕이고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니야. 근데 나도 되게 좀 그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러는 불평등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계급주의 사회에서나 이런 오래된 사회에서는 본인의 감정대로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굉장한 리스크가 있었던 큰일 나죠. 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회가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누군가가 그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억제하는 방법을 많이 학습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예제도의 산물이다. 이 본인의 감정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이건 노예제도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한 측면으로는 그런 데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리스크, 관계적인 리스크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그런 뭐라 할까요? 제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통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통제하는 과정은 그리고 통제시키려는 과정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훈련을 시키려면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냥 억제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 온 게 아닌가 사회가 우리를. 그래서 로저스도 사실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살아라는 게 어쩌면 그 사회의 흐름을 깨라니까.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근데 페르소나님은 제가 남편분들을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그건 되게 싫다 하잖아요. 그 왜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남편도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거가 싫은 거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 그냥 여기서 딴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두려워요? 저는 그게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연관이 있다? 제 감정을 제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은 누군가가 남편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바뀌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엔 같이 바뀌자. 어떻게 되든.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보자는 건데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싫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눌러놓고 살았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유지해왔던 것들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진짜 집단하다가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나는 누르고 살아서 나는 이 사람도 만났고 이 가정을 꾸렸고 나는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내 자신이 되면은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그럼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남편을 데리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진짜 내가 내 자신이 되고 저 사람도 자기 자신이 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이 말이 무섭다. 진짜 내가 내 자신이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어때요? 남편 저녁 집단으로 수요일 집단 자리 제가 확실하게 훈련시켜 드릴게요. 어때요? 제가 우선 경제적인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토요 무료 집단을 옮기겠다 하면 남편을 대체할 수 있겠네요. 뭘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돼요. 아니면 내가 한 5년 해가지고 5만 원만 내도 된다 하면 핑계 대고 있어. 남편이 아니겠죠. 근데 남편분도 오고 싶어 하세요? 아니요. 아니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온대요? 아니 해봐. 그랬더니 네, 그럼 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살짝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마음은 없는 없어요. 그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죠, 효준아님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남편이 진짜 좋아해. 좋아요. 우리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해.
그러니까 좀 설득하면 올 수 있는데 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해되는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우셔서 그런가? 어떻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 좀 꺼려지는 마음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지금 딱 좋게 맞춰진 것 같은데 굳이 분란을 만들어서 변화는 나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좀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나는 해야 나만 하고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맞아. 우리 신랑은 뭐 굳이 같이?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만약 같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컬렉션을 모으세요? 컬렉션 사람을 만나야지. 같이 변하면 글쎄요. 자, 또 우리 식당에서 식당에서 한 얘기 하고 그다음 꿀팁 넘어갈게요. 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죠? 아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231페이지에 앞장만 열심히 읽었네. 뒤에 힘들어. 뒤에는 읽다가 정말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231페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읽으면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무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신이 되려고 한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로스가 얘기한 자기실현 경향성을 결국에는 인간은 이제 유기체로서 감정을 회복하게 되면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저스의 이론을 그렇게 뭐랄까요, 악용해요. 뭐냐면 인간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 라는 식으로 이 자기실현 경향성에 관해서 악용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한 측면으로는 맞는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유기체와 유기체 간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을 전제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저 사람 마음이 내 반응에 의해서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를 같이 감내해보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 감정을 저 사람이 수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로저스가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진솔하게 되자는 거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솔하게 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근데 많은 로저리아 상담가들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뭐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정신 차려. 제 똑바로 읽고. 이제 나의 진짜 이 친구야. 그러게 그런데 어떻게 참 이거를 느끼면서 자기가 진실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게 될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전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읽어주신 그것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과정이 거치면 결국 감정에 대해 진실해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체로서의 어떤 뭔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누가 욕해도 누가 욕을 열심히들 하죠. 아니들 들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끌려간다. 이건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 좀 느낌이 그래. 뭐라 하지? 환청이 들린다면은 그런 느낌이랄까? 마음속에서 너 이거 해야 돼. 그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저도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 저를 되게 많이 부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단을 하게 됐잖아요. 집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내가 어쨌든 리더인데 내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 진짜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런 option은 없지. 더러운 구조야.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힘든데 또 의미도 있고 또
또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감정이 보이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얘기한 것처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게 되는 거. 근데 이런 집단이라는 특이한 구조가 아니었다면 아마 안 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를 숨기고 사는 게 익숙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도 사실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편집자님 말 아까 남편 얘기했을 때 좀 되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딱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상을 집단 말고 그런 이제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뭐 내가 회사를 다녔을 때 불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고 막 사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집단이 좋았던 게 관계할 때도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누구랑 여러 대상이랑 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했는데 집단은 사실은 그냥 표현해서 만약에 망하면은 최악의 결과는 그냥 집단을 이제 그 사람 못 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것들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점, 실패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 그런 점들이 이제 이렇게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 장면에서밖에 될 수 없지 않을까?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실까요? 그때 그분 옛날에 그분 만나려고 했을 때 내가 너 그 친구 왜 만나냐? 또 대인 감독도 얘기했는데 알겠어요. 안 들어줬다니까? 내가 또 얘기할 수 있었던 나 개인적인 스토리는 봤는데 기억은 안 나겠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집단에 들어왔고 집단에서만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했지 그게 세상 밖으로는 나아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질문이 들어왔어. 왜 밖에서도 집단같이 안 하냐? 근데 이제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불편한 마음은 뭐다?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집단같이 만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요? 아니면 집단?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근데 그분이 집단 경험이 한 20회 있었나? 그 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집단을 안 하게 됐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데 만난다 그러길래 왜 만나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랬죠. 네가 만약에 네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상담자로 소개해 줄 거냐? 근데 자기는 해주지 않을 거래요. 그럼 그런 걸 얘기를 해라. 근데 얼굴이 이제 굳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고 감정인데. 나 아직도 그 장어집이었는데 장어를 먹었어? 아니지. 점심을 파는 집이었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 진짜 나 아직도 기억나? 그 걸어가는 그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그 공기, 그 지하철에서의 그 많은 생각들, 그 같이 대면했을 때 그 느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걸 그냥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 느낌과 감정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파격적인 결과가 됐죠. 관계가 깨진 거야. 근데 뭐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유지될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묘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 이후에 막 이렇게 이제 막 되게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 이후에 느껴진 감정들은 자유로움. 그렇지. 맞아. 뭔가 내가 된 느낌? 그래. 뭔가 이거는 뭐 이게 목욕탕 가서 사우나 그런 느낌과 너무 다른 뭔가 진짜 좀 모르겠어요. 영적인 느낌이랄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되게 이렇게 집단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파고적 결과 맞았어. 그리고 끝나면 되지만 집단 문화에서는 그 안에서 계속 제가 화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바로 되시네. 내가 내 자신이 된다는 게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보자는 거죠. 하시겠어요? 그 같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렵죠. 무서운 결과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서운 학교 결과입니다. 정지네. 학교 친구 없이. 친구 없어. 후배 없이. 그러니까 다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옆에 사람 봤을 때 동료분들 봤을 때 야 진짜 너는 네가 진짜 상담자가 되려면 너는 뭐 집단으로 와야 된다든지 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두려웠잖아.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렇죠. 맞아요. 힘드네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가짜 마음이죠. 가짜 관계. 로저스가 얘기한 진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용하는 관계인 거지. 바로 직면. 내 옆에 누군가 있어요. 관계 탐지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과 진짜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게 편한 거. 왜 소외감 느끼기 싫잖아요. 소외감?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여기 말했잖아요. 소외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자유로워지. 왜냐면 내가 관계를 선택하거든요. 내가 끄는 거야. 내가 다시 관계할 수 있다거든요.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건 내가 다시 관계할 수 있다는 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끊어지면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선택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끊었을 때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제감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관계에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끊어질 관계라면 사실은 저는 반드시 끊어질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끊어질 관계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진실한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실제로 내 관계는 진짜 없는 거죠. 진짜 내가 맺어갈 수 있는 관계는. 그 남편한테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 다른 관계들이야 좀 놓칠 수도 있죠. 진짜 믿는다면 다른 것을 막지 않겠죠. 저 클럽 보내잖아요. 못 믿잖아. 이번 주 금요일도 클럽 간다는데 가.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나 누가 아니 봐야 누가 안 건드리지 와이프를. 야 이거 사진도 있겠네. 여기 밑에 디제가 사진 좀 보여줘요. 어느 클럽 가실 예정이에요? 인계동 있어. 자 우리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쟤네는 뭐 쟤네끼리 저렇게 재밌냐 이렇게 좀 나무 웃겨드릴 힘은 없고 우리끼리라도 일주일에 여기서만 웃어. 그렇게 재밌다. 내 와이프랑 철권하면서도 재밌잖아. 근데 이겨서 너무 기분. 아니 꼭 우리 11장 이렇게 나눠야 되나? 아니 어쨌든 좀 했다는 티를 내자면 11장 11장. 그리고 아까 11장 하실 때 PPT에서 그 치료 전에는 이상화된 자아였던 것이 치료 후에는 그 이상화된 자아와 이제 동일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화된 자아라는 게 어쨌든 본인 좀 이상화된 자아, 어떤 본인이 원하는 자아겠죠? 본인이 원하는 자아. 본인이 원하는 자아 치료 후에 동일화해졌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로저스랑 상담한 내담자들 중에 몇 명이나 이런 단계에 도달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로저스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두 유기체가 경험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본인 감정이나 본인 생각이나 자유로워지고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자유로워진 유기체가 만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사실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 이것까지를 사실은 저는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한 자기실현 경향성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본질은 그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냥 내가 자유로워졌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두 유기체가 만난다면 두 유기체의 시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이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네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 단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단계까지 가는 내담자 로저스가 만난 내담자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로저스가 그 전 챕터에서 이 과정을 1단계에서 7단계 나눴는데 7단계까지 가는 건 드물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 읽으셨나요? 안 읽었죠. 거기 아니고. 거기 있어. 나도 이거 봤는데 7단계. 이게 사실은 로저스 이론 소개하는 데서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그치. 이 단계가 그러니까 맞아. 읽어봐야 되겠구나. 되게 저도 이런 게 있었구나 7단계 이거 가르치기도 되게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잖아. 시험 내기도 쉽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로저스의 우리가 이 이론에서 이 단계를 너무 빼먹은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궁극적인 단계만 우리가 공부한 거야. 공부를 위해서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악용하고 사는 거야 지금. 본인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받아달라고. 네 감정을 내가 왜 수용해야 되는데? 아, 대자도 같네. 또 한마디 해주시죠. 뭐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 책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수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서로가. 서로 존중해주려고 싸우는 거 아니야? 존중해주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자기 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자기 실현 경향성이 뭘까? 왜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고 싶어 할까? 다 다르고. 어찌 보면 다 다르고 싶어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저 사람과 나랑 다르고 싶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중요성?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간만이 이렇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그냥 사실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어야 생존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존보존에 유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싶은 욕구는 그거 안에서 사실은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거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일단. 그게 사실은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건 내가 존중받고 내 감정이 수용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유기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났다면 나도 중요하지 않고 너도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이거를 깨닫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궁극의 7단계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 공대 같아 진짜. 공대는 나 공학 박사 꿈이었어. 박사 반응 좀 해줘. 왜 무슨 얘기야? 7단계 보고 있어요. 7단계. 7단계 난 안 봤는데 난 봐봐. 이거 딱 집단에서도 변화하는 과정. 근데 상담 장면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소외된 사람도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잖아요. 맞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맞아.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지 그런 소망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페르소나님도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는 관계가 깨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불편하고 좀 기분 나빠. 그럼 이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것도 존중해 주는 거지. 지금 싫어하는 것도. 그렇지. 관계가 깨지는 거랑 싫어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좀 공감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는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뭔가 공감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좋아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좋아해줬어. 이건 다른 거예요. 좋아해줬으면 하는 건가? 그러니까 공감하고 싶다는 게 궁극적으로 그럼 나도 저 사람 마음을 공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한다면 그 마음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는 관계는. 근데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나의 감정을 어느 정도 공감받고 싶다는 거는 이면에 그냥 날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있을 수 있어요. 좋아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편을 빨리 풀어주세요. 남편이 진짜 자기 자신을 찾도록 너도 네 자신이고 나도 내 자신인데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런 생각 있거든요. 만약에 와이프가 어느 날 난 이제 네가 싫다. 그러니까 뭐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만약에 진짜 그게 진심이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생각만 해줬지? 진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나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내가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사람이 그래도 그래 네 마음 그렇게 상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내가 뭐 때려서라든지 안 된다 너는 내가 못 보낸다 뭐 전혀 안 그러겠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각자 다 온전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지. 좀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고. 그렇지. 아니면 여자들과의 뭐 이렇게 대화 장면에서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까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변하는데 나만 변하면 이 안에서는 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 잘.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좀 미리 읽었는데 뒤에 가면은 로저스가 이 교육과 학습에 대한 걸 하거든요. 전 이거 뒤에 읽으면서도 와 이 사람은 진짜 혁명가 수준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틀을 완전히 깨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나 목적 자체를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다 놓고 가요. 진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뭐 다음 주겠지만 그러니까 바람도 피셨겠지. 그렇지. 맞아. 바람 피게 해줘요 남편을 빨리. 아니 바람을 피라 그래서 피면은 어차피 필 사람이. 그건 필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진짜 남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바람을 핀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는 그 여자분한테도 나는 미안하고 왜냐면 그 사람도 고통받을 거니까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내 안에도 고통받을 거니까 나는 그런 감정들이 있으니까 나는 피라고 그래도 난 피고 싶지 않아. 절대 어떤 여자랑 앞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진짜 로저스는 진짜 그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의도 자체를 완전히 놓고 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 1960년대 때 이 했는데 완전히 난리가 났어.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수업을 했더니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 그리고 로저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챕터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느낌이 맞는데 내 요즘 하는 게. 근데 진짜 저희가 집단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집단은 목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긴. 각자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긴 하지만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없거든요. 각자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른데 같이 있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집단의 목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맞아. 이거 왜 하는 거냐? 본인이 납득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목적이나 의도가. 근데 그 목적이나 의도가 납득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나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로저스는 그 교육에 있어서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런 점수 이런 거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건 목적 지향적인 거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사회가 또 우리 부모가 우리 또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도구화시키고 대상화시키면서 너무 익숙해. 그렇지. 또 지금 취업 준비도 그렇잖아. 내가 좋은 상품이 되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뭐 성형을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는 것도 외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근데 그러면서 로저스는 진짜 우리는 인간 그 유기체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목적이나 이런 거를 두지 말고 우리가 각자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목적은 뭐 잘 지내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자체도 목적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잘 지내고 싶다는 것 자체도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잘 지내야 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근데 어쩌면 그 사실 모든 독재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맞아. 잘하고 싶다.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뭐 우리 이거를 잘 끌고 싶다라는 그 목적 자체가 독재자들을 만들지. 독재자들은 그런 면에서 사람을 무조건 파괴하려는 사이코패스들은 아닌 거예요. 자신만의 목적이 분명한 거지. 근데 그게 과연 뭐 모두에게 이롭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부터 한번 프로이트 아니 로저스가 얘기한 대로 미움받을 용기도 갖고 그렇죠. 내가 뭐 미워해라. 네가 미워한다면 그건 네 자유고 사실 나도 너에 대해 살 얘기가 있고 이제 두려우신가요? 일대 다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일대 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마시고 온전히 본인이 일하게 봐. 참. 어렵지. 자, 우리 12장도 좀 한마디 좀 할까요? 12장? 네네. 12장 연구 열심히 하셨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책에다가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직접 이렇게 쓰는 게 진짜 짜증난다 진짜. 왜 친구도 진짜 이게 기가 죽겠는데 진짜. 저는 288페이지에 네. 세 번째 단락 버그만 얘기 나오거든요. 네. 자기 탐색과 통찰력은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느낌을 반영하는 반응을 가장 먼저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반면에 평가적이고 해석적이고 구조적인 반응이 치료 과정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 단락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서의 느낌을 반영하는 게 결국은 반응을 가장 먼저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그냥 반응을 가장 먼저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결론.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느낌을 반영할 때, 그러니까 그 상대가 표현하는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때 반응을 먼저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진 않나요, 여기서. 이게 번역이 좀 짜증이 나는데. 이게 번역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긍정적 관점으로서의 느낌을 반영하라. 그러면 반응을 이끌 수 있다. 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 자체를.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궁금한 게 뭐예요? 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것도 무조건적인 긍정 목적 쪽에 연관된 건가? 긍정적 관점. 결국은 좋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궁극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탐색과 통찰력 을 가지려면 일단은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상대편이 그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정도인 거지. 긍정적인.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해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 평가적이고 해석적이고 구조적인 반응은 결국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앞말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에 맞는 부정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관점을 바꾼 거죠. 평가하지 말라는 관점인 거지. 제가 여기 보니까요, 자기 탐색과 통찰 이거랑 이게 치료 과정에서의 긍정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진짜 번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 관점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치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자기 탐색과 통찰인데 이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의 좋은 점은 자기 탐색과 통찰이라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느낌을 반영, 그러니까 감정의 반응에 의해서 촉진된다는 거고. 반면 어떤 여기서는 스트럭처링을 여기 이 책에는 그게 없네. 스트럭처링을 이렇게 따옴표로 했는데 스트럭처링이나 평가하거나 해석하거나 구조화하는 이런 식은 결국에는 치료에서 어떤 부정적인 과정, 그러니까 자기 탐색이나 통찰이 아닌 어떤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을 반영하는 게 치료에서 이제 긍정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평가나 해석이나 구조화하는 거는 치료에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반영하는. 나 한마디만 할게. 그러면 번역을 여기서 끊으셨어야죠. 그렇지. 자기 탐색과 통찰력은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인 관점이다 하고 다시 번역을 시작했어야지. 네.
실력이잖아. 그렇죠. 네. 우리 전공 영어 번역가 언제 돼요? 그렇죠? 한동안 쉬려고. 네. 저는 이 그 로저스의 이 연구분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치료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주로 관점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로저스는 그것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로저스가 어떤 그런 심리 치료를 보는 어떤 결과 목적보다는 도대체 어떤 과정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느냐 이걸 또 중요하게 봤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연구를 실은 것도 사실은 로저스는 연구를 싣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입맛을 좀 맞춰줘야 되니까 주로 이론들에 대해서 제가 이 로저스 이 글을 읽고 또 하면서도 그러니까 특히 이 책은 여러 논문들을 좀 짜집기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짜집기를 하더라도 좀 본인이 어떤 좀 큰 그림을 좀 갖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 넣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연구도 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잘 이렇게 난 이거를 보면서 로저스가 참 치밀하신 분은 아니셨구나. 또 이렇게 치밀하지 않은 사람이 또 얄놈이에요. 맞아요. 책을 뭐 차라리 뭐 치료에 12가지 했으면 하나씩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무튼 참 목적 없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이지 않은 분들이 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네. 구조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럼 구조가 뭐야? 밥 먹는구나. 그럼 구조적인 반응은 네거티브한 거에 끝내잖아. 감정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아무튼 다음 주게 재밌어요. 남자? 기대되네. 제가 좀 미리 다음 주에 들었으면 미리 읽었는데 그리고 또 인생의 함의는 제목부터가 재밌다. 이게 또 이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제가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30년 동안 산다면 이론이 바뀌잖아. 태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처음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후대의 입장에서 요것도 갖다 쓰고 요것도 갖다 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로저스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치 되게 수용적인 것 같은 태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비지시적 성당 시대일 때였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에도 이 사람들의 이론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역사 맞아. 네, 그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리고 이화 선생님도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항상 고민했지. 자꾸 내담자들이 간다. 그 얘기 하지 마. 자유로워지셨어요? 그 경험에서도 자유로워지셨어요? 맞다. 내 남자들이 가는 거야. 자유롭죠. 슬퍼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오랜만에 집단한 사람들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진짜 옛날에 안 그랬어요. 사람 데렸다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런 이론가들을 볼 때는 참 그런 분들이 아쉬운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다음 주가 좀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어떤 게 오늘 부분에서 좀 인상 깊게 느꼈던 어떤 글귀들을 하나 좀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야, 글귀 찾기 너무 힘들어. 무슨 글귀인지 모르겠어 이게. 네, 저는 10장의 인간인가 혹은 과학인가 그 230페이지 체험 그 자체 안에서의 치료의 본질 그거에 대해서 좀 경험적으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무서운 결과 이 무서운 결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 그 정도. 그래서 한번 무섭지만 한번 도전. 도전. 도전?
저는 242쪽이랑 244쪽에 있는 건데요. 242쪽에는 과학은 치료 속에서 나를 내적으로 또 나를 인간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과학은 타인 그리고 대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244쪽에는 발달된 사회과학,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회과학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독재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잃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독재를 만들어내고 이거 같은데 사회적인 독재를 만들어내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잃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수세기 전에 인지했던 위험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그 지식이 증가되고 있다. 그 뒤에 읽다 보니까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펼칠 때 누가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저스가 키에르케고르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서 어떤 인간의 외로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특히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집단하다 보면은 진짜 삶의 현실에서 되게 힘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왔을 때는 어떤 갈등이 있거나 하더라도 한번 좀 물어보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공부하려고 했던 분들이 오면은 계속 이제 평가만 하거든요.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어떤 평가나 판단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로저스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런 학문의 발달, 과학의 발달 그리고 어떤 사회의 조직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 영향이 이제 없지 않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과학자로서와 실제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임상가로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할 텐데요. 그게 어느 과학 분야인지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굉장히 진리처럼 믿고 있는 그런 연구들을 재현하는 연구들을 실제 해봤던 적이 있어요. 어느 분야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재현율이 낮다. 30%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에 과학이 굉장히 정확하고 정확성을 추구하고 그게 맞다라는 뭐라 해야 될까요? 신화야 이건 신화. 신화를 믿고 살지만 실제로 그걸 재현했을 때는 똑같은 중세 교양 말리는 거죠.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4대강이 네 진짜 얼마나 사기쳤냐고. 그렇죠. 저희 방송은 정치적인 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나 사기를 쳤냐고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TV 토론 정규 방송 TV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개구라를 친 새끼들이 아직까지도 교수직을 하고 있잖아. 이거 문제인 거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 사실은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매우 유용하죠. 어느 교수가 그랬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비판, 그리고 의심,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객관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에 관해서,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권위. 상담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막 오면은 선생님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것만 기대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 거라는 기대. 없어. 판타지야 그거는. 의사들도 못해 그거는. 한마디 여쭤. 아니 우리의 면역 체계를 한번 봐도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들도 그걸 못해. 현대 과학이. 근데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 대 인간의 유기체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치료를 원한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에 대한 해답을 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일단 버리고 진짜 사람을 만날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진짜 사람 심리 상담은 더 어때? 진짜 사람. 난 우리 아이들이 될까 할 거야.
열불 냈다 갑자기 알지 얘기하고 저렇게 전환이 빨리 돼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핵심이 아직 안 이거였어요. 이게 핵심 아니었어? 여기까지 하죠. 저 하면 230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나는 나 스스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퇴행하며 내담자로부터 나와의 관계가 거부된다.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관계 맺는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전에 봤던 대인 간의 접근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뭔가 좀 나를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경험에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별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지 이 사람을 가지고 뭘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내가 상담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계속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를 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 그래서 그걸 쫓다 보면은 뭔가 상담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를 내던지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맞아, 상담자는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이 사람은 기대를 나한테 엄청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 난 그 기대를 부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고민들이 저는 나를 잃어버린 느낌을 계속 들었거든요. 도대체 뭔가 내가 상담자로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잃어버리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그치? 자, 저희가 일정을 좀 바꿔서 원래 이제 2챕터씩 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이거 연구 파트는 뭐 너무 번역도 그렇고 연구도 좀 그래서 이제 3챕터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챕터를 합니다. 그래서 13, 14, 15, 16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7, 18, 19를 황수란 선생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 21을 제가 해서 총 이제 8주로 이제 끝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장부터는 좀 짧아요. 이번 우리 5부 그 형태라 생각하신 게 거의 90페이지야. 아 그래? 저 많았어. 책의 거의 한 5분의 1을 혼자 하셨어요 오늘. 대단했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10챕터로 끝냈어. 다음 주는 이게 이제 인간심리 치료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니까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진정한 사람들이 오늘 스터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